안녕하세요. 드림워커입니다. 오늘부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에 맞춰서, 하루 종일 바빴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시험 전날 챙겨야 할 것과 시험 당일날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3일밖에 안 남아서 많이 고민되고 점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실 텐데, 어쨌든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쳐 보셔야 되니까요. 한번 영상 잘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좀 늦더라도 문의해 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 싸기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열심히 준비한 시험 공부라고 하더라도 시험 응시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알려드릴까 해서 작은 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재이겠죠. 가서 공부할 시간은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복습해서 집중적으로 복습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도움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챙겨가면 좋을지 한 두세 가지만 챙겨가시면 되고 막 잔뜩 싸간다고 해서 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상 봐왔던 아주 익숙한 교재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하나로 요약된 합격 노트, 그리고 그동안 문제 틀려서 기출문제 등을 풀어서 틀렸던 거 정리했던 오답 노트, 만약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법제론 연도별 정리한 거 또는 사회복지 역사 정리한 거 한 장 정도로 정리된 그런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공부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이후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당일날 가져갈 것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오답 노트, 그리고 핵심 정리가 된 뭐 합격 노트 또는 뭐 핵심 요약된 교재가 있다면 그렇게 가볍게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두 권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자, 이번에는 수험 도구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볼 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증입니다. 저번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수험증. 자, 수험증은 꼭 출력해서 가져가시고 시험 보실 때 책상 위에 올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증. 자, 신분증 얼굴하고 이거 꼭 확인해서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딱 9시 되기 전에 아마 시험관이 말씀하실 거예요. 수험증과 신분증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시험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방 안에 신분증과 수험증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안내해드렸던 컴싸, 그리고 수정 테이프, 필기도구. 자, 요렇게 컴싸 저번에 안내해드렸죠? 이쪽에 컴퓨터 마킹할 수 있는 마킹펜, 이쪽에는 체크펜. 자, 컴퓨터가 빨간색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답안지에 빨간색 체크하고, 그 다음에 10분 전 정도부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시험관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이제 마킹펜입니다. 일체형 제가 강추해 드리고, 그리고 틀렸을 땐 당황하지 말고 수정 테이프로 가져가셔서 하시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시험관이 이거는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빨리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으려면 수정 테이프 리필 잘 해가셔서 모자라지 않게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펜 뭐 그냥 굳이 안 가져가고 요걸로 쓰셔도 되는데 횡여놔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자, 요거 펜 하나 가져가셔서 시험지에다가 답 체크하시고 문제 푸시고 다 하신 다음에 요장에 들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펜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당일날 챙겨가셔야 될 거 수험 도구입니다. 수험증, 신분증, 그 다음 컴싸, 수정 테이프, 그리고 기타 펜 꼭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려움 없이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준비물입니다. 기타 준비물은 꼭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써보니 도움이 됐던 거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타 준비물입니다. 꼭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됐던 것들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안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이왕이면은 KF94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스크 필수겠죠. 마스크 미착용 시 아마 입실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당일 시험장에서 분명 열 체크하고 입실을 시킬 거기 때문에 마스크 또 혹시 행여나 모름으로 넉넉히 한두 개 정도 넣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핫팩입니다. 핫팩. 뭐 옷에 붙여서 쓰셔도 좋은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손이 시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시려우신 물 좀 많이 타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핫팩 하나 가져가셔서 흔들어 가지고 쉬는 시간부터 쭉 갖고 끝날 때까지 뜨끈뜨끈하게 계시면 조금 긴장도 풀리면서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긴장감 때문에 몸이 좀 이렇게 오들오들 떨리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먼저 시험 봤던 선배의 조언에 따라 핫팩을 챙겨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핫팩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릎 담요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무릎 담요가 또 다리를 딱 덮으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좀 머리 회전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이라고 하면 핫팩과 무릎 담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 마실 물도 좀 챙겨가시면 좀 더 속이 편하게 또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식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달달한 간식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마스크를 덜 벗는 방법으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콜릿인데 하나씩 바로 까서 먹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달달구리한 초콜릿도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난 좀 배가 고플 것 같아. 그러시면 네, 에너지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러 간 김에 눈에 띄어서 찍고 또 간식으로 먹으려고 샀던 건데 저는 양갱. 좀 달달하면서 당도가 확 올라가면 그래도 좀 머리 회전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요런 달다구리 간식도 좀 챙겨가셔서 좀 시장기가 있으면 또 집중 못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사서 같이 드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전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찍는 시점은 3일 전이잖아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찍 자기입니다. 공부를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오래 잡고 있는다고 해서 머리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날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찍더라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조금 일찍 잠을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시간대는 10시 이후입니다. 그 정도 주무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에 8시부터 입실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전날에 챙겨야 될 거, 가방 쌀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일찍 자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저녁에 이거 하면 거의 끝나고 바로 주무셔야 될 거고, 만약에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 되신다고 하면 낮에까지는 적어도 오답 노트랑 그 다음에 합격 노트 요약 정리한 것을 한 번 정도는 회독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D-Day 날 다들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서 복습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올해 좀 달라진 시간표상 제가 공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시간을 알차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드립니다. 자, 지금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중간에 휴식 시간 1교시 끝나고 20분이 있었고 2교시 끝나고 45분의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교시 이전 1시간,
20분, 45분 어느 정도 좀 복습할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없어지고 휴게시간이 20분을 줄었어요. 그럼 25분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25분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지만 왠지 좀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면 이 총 8과목을 어떻게 복습을 한 번을 훑고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영상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복습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교시, 그러니까 사람들만 다를 수 있어요. 응시생만 다를 수 있지만 1교시가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해요. 2과목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조사론이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2과목밖에 안 되고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바로 1교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교시를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대기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자, 1시간 정도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3교시, 2교시, 1교시 거꾸로 복습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교시가 가장 어렵다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많고 그죠? 법제론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3교시를 좀 충분히 길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3교시 복습.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끝났다. 바로 2교시로 넘어가서 2교시 복습. 자, 그리고 1교시 복습을 맨 마지막에 하고 바로 1교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20분 나왔으면 바로 끝나자마자 화장실 뛰어갔다 오셔서 한 10분 정도 잠았다. 그러면 이제 뭘 복습을 하느냐면 2교시 과목을 10분 안에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10분 안에 복습을 할 일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사회복지 역사 연도 정리한 것을 복습합니다. 거기서는 꼭 시험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도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교시가 끝났어요.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3교시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럼 2교시 끝나고 이제 또 20분이 남았는데 또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와서 한 10분 남았어요. 10분 안에 3과목을 복습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3교시는 우리가 시험장에 와서 제일 먼저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제론 연도를 계속해서 10분 동안 정리합니다. 이것만 해도 꽤나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건 전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입시를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적어도 3교시, 2교시, 1교시 순으로 복습을 하시고 1교시 시험이 끝나면 2교시, 2교시 시험이 끝나면 3교시 복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알차게 짧은 쉬는 시간이라도 복습을 조금씩 해서 좋은 성과가 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한 권을 처음부터 뭐든지 1교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제가 3년째 공부 멘토링 해보면서 느낀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3교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를 좀 더 길게 잡았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각자 어려운 과목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과락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려운 과목을 좀 더 봐주면 그래도 좀 점수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시험장에 가실 때 이것저것 막 싸가지는 마시고요. 딱 한 권이어도 다 못 보고 나올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거 그냥 잘 풀고 나온다. 못 봐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이왕이면은 이제 당일날 가채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채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들고 나오셔서 이제 가채점 하는 시간이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채점 하고 그리고 가채점 나온 점수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100% 딱 맞긴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마킹을 하면서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나중에 뭐 뭐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21이다, 119다. 그러면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122까지는 조금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119까지는 그래도 하나 정도 더 맞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좀 품어보시면 좋겠고 제 주위에도 한 문제나 두 문제로 떨어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도전하기 좀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배들 공부 멘토링 하는데 이제 최종 온라인 OT를 했는데요. 저는 다 붙을 거라고 응원을 해 주었는데 정말 수험생 부모의 마음으로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고 모두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1급은 2번 정도 돈을 돌아야 뭔가 감이 잡히는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평생 공부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일 남았고, 이제 내일까지는 모든 걸 한 번 다 돌리신 다음에 이제 가방 싸기, 그리고 시험 당일날 복습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시는 수험생들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드립니다.